오늘도 제주에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탄탄번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방송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밋밋했습니다. 좀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우리 은하수 형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하수입니다. 예, 너무 귀여워.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늘나무. 네, 안녕하십니까. 하늘나무입니다. 예, 하늘나무 동생 왔습니다. 모두 반갑고요. 자, 은하수 형님, 네, 오늘 제가 메뉴를 웬 도시농사 이거거든요. 네네. 도시에서 웬 농사. 어떻게 이런 말씀 자주 들으시나요? 자주 듣죠. 도시에서 농사 짓는다는 게 생뚱맞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생뚱맞은 게 또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아, 예, 예. 어떻게 하늘나무님은 어떠세요? 저희는 도시 농업을 하는데 예. 그걸 저희는 지원하는 팀이기 때문에 예. 아무튼 여기서 도시 농업을 상상하시는 건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예. 저희는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니까 언제든지 도시 농업 일만 버리시면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 예, 아주 좋습니다. 우리 어저께 방송에서 마지막을 장식했던 우리 피터팬 형님. 제가 마지막이었나요? 어저께 마지막에 원래는 마지막이 아니었는데 잘렸더만. 2부 오늘 나가고. 네. 어저께 방송 보셨는데 뭐 느끼신 점 같은 거 있었어요? 방송 보고? 조금 전에 우리 은하수님 얘기하신 대로 좀 더 세게 하지. 근데 센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밋밋한 게 맞는데 밋밋하면서도 뭔가 확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오늘 하면 어때요? 아, 좋죠. 뭔가 묵직하면서도 그냥 팡팡 튀면서. 예. 네. 오늘 방송 기대하겠고요. 오늘 탄탄포차 메뉴는 도시에서 웬 농사입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실 텐데 우리 피터팬님, 제가 왜 여기 제주에서 도시농업을 얘기할까요? 혹시 짐작하셨어요? 첫날 그래서 나보고 네. 왜 제주 와서 도시농업 얘기를 해? 유사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제주나 서울이나 도시나 뭐 비도 많이 오고 하지만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딱딱한 바닥이라는 거. 제주는 돌바닥, 도시에는 시멘트 바닥. 그러면 도시에서는 물 관리하니까 물이 흘려보내고 제주도는 물이 땅속으로 쏙쏙쏙 스며들어가고 어차피 물 부족한 건 똑같은데 뿌리 내리기도 어렵고 자 그렇다면 유사점이 있으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제주는 그래도 사계절이 비교적 덜 추운고 온도 기온차가 덜 심하지만 도시농업을 한다고 봤을 때도 도시도 비슷할 것이다. 왜? 베란다도 있고 집 안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온도를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또 공통점이 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추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아유 비슷하게 지금 맞추셨어요. 이게 여기가 물이 부족해요. 제주도가. 근데 서울도 지하수가 깨끗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하수 사용량이 많아서 농사짓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주가. 그래서 저는 제주가 테스트베드로 도심 서울 도시농업의 농사의 어떤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뉴를 이 제주에서 도시농업을 선택했습니다. 자,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맛있게 안주를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빠지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에 아까 전에 뭐 도시하고 어떤 가지고 있는 형태들이 약간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뭐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형. 배타적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저보다 돌들도 그렇고 모든 사물들이 이쪽 도서 지역은 배타적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뭐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는 거야?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배 타고 왔다는 얘기 하지 말고 일단은
도시라는 거를 빼면은 가능한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생각. 또 제주도 땅이 여기 중산간 300고지인데 중산간에서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해요. 자, 그렇다면 물이 적으니까 밭작물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논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중산간에 논을 만들었는데 연못을 파서 비닐 깔고 거기다 대신에 연못을 논처럼 낮게 만들고 거기다 흙을 놓고서 묘판을 했거든. 묘판을 심으니까 거기서 벼가 나왔어요. 중산간에서. 자, 중요한 건 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좋아할 수 있고 그 물을 써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도시나 여기나 똑같지 않겠나. 여기 하루에 제주에 비가 무슨 뭐 100mm, 1000mm씩 온다고 그러지만 그 물 다 쏙쏙 들어갔거든. 서울도 마찬가지거든. 도시 다 마찬가지거든. 그렇다면 지금 도시 농업하는 분들은 이 물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농사가 되고 농사뿐만 아니라 또 중수로도 쓰고 물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해라고 시작하니까 안 하지. 또 할 줄도 모르지. 게으르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냥 도시농업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상상력이에요. 간단하게 내가 뭘 하고 싶어 이거 꿈을 꾸는 건데 그게 다 우리 도시농업으로 연결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인공지반 위에서 뭐 식물을 심는다는 게 가능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조금의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면 거기서 다 살아난 거지. 내가 제주의 그 탐나라공학을 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상상한 것을 실현하는 거. 그리고 우리 피터팬님 항상 얘기하는데 철학이 되게 좋은데 뭐냐면 돌 던지고 길을 묻다. 이게 나한테 필이 딱 와가지고 그게 돌 던지고 길을 묻는 건 뭐냐면 일단 시작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시농업도 인공지반 아스팔트 위에서 생명을 심는 건데 어떻게 심어? 상상하는 거지. 꿈을 꾸고 그러면 된단 말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은하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도시 농업할 때 요새 우리 기후변화 탄소중립 얘기 많이 하잖아. 도시 농업이 우리 탄소중립 관점에서 어떤 점이 유리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탄소를 중립한다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게 몇 분기도 하지만 흡수하는 그걸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식물을 많이 심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그 식물을 어떻게 심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도시농업 그러면 채소, 먹거리를 많이 우리가 심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도시농업은 그게 아니에요. 그 인공지반 위에서 우리가 생명을 심는 거거든. 뭐 나무도 좋고 풀도 좋고 꽃도 좋고 이런 것들을 푸른 것들을 많이 심는데 공간이 제약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논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를 푸르게 만들어가는 일 그걸 우리는 도시농업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지. 거기에 관련해서 나는 다른 관점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농사에 있어가지고 이제 생산과 소비 관점에서 보면 소비는 이동이 필요하거든. 우리가 산지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도시에서 내가 먹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근거리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녹색 우리 기후변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 그런 거를 수치적으로 한번 따져본 적이 있나 그게 과연? 내가 머리가 약해가지고 이게 수치적으로 따지는 걸 참 못해요.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로컬 푸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로컬 푸드라는 게 뭐야? 내 지역에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생산해서 이걸 먹거리로 만들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사실 도시농업에서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한 게 뭐냐면 생산량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처음에 뭐 도시농업을 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인다 이런 얘기를 멋있긴 하는데 사실 실상은 우리가 생산한 게 잎채수 정도 내지는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산량을 늘려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게 보다 도시농업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소비를 억제하는 거. 적정한 소비를 해서 내가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도시농업의 핵심 포인트라고 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비를 줄이고 적정하게 우리 삶의 가치를 바꾸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도시농업 역할이다. 이 생각이. 보면은 체리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소비를 많이 하지 말라잖아. 우리 당연히 다이어트 되겠는데?
많이 안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너 생각은 도시농업 할 때 그런 식이라면 나는 생각할 때 처음에 도시농업이라는 걸 할 때 자급자족하고 많이 생산하고 많이 또 거기서 생산된 부분을 우리가 소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잠깐 들어보면 그건 아니잖아. 너도 그렇게 생각했니? 나는 도시농업, 우선 맨 처음에 계속 우리가 도시농업이란 단어를 쓰는데 도시농업, 시골농업, 과연 도시를 어떤 지역을 두고 도시라고 정의를 하는지. 사실 제주도도 똑같이 아파트가 있고 베란다에서 텃밭을 가꿀 수 있는데 왜 제주도는 시골이라 하고 광역시? 나는 울산 사람인데 울산도 도시인데 왜 시골이라 생각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 소비를 줄여야 된다기보다는 수입산 채소들이 많이 넘어와서 우리 농부들이 많이 배출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 그거는 농림부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맞아 중요한 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저기 하늘나무 쪽에서 그 분야에 또 직접 그 계획한 거를 갖다가 시공을 하고 현장에 맞게끔 그 적응을 시키는 어떤 요소나 기술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하늘나무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진짜 우리가 문해안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우선은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아까 이동이나 포장이나 사람들이 우리가 우선 도시농업과 일반 농업의 차이는 뭐냐면 도시농업은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취미나 아니면 부가적인 일로 할 수 있는 건데 실제 농업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단위나 뭐나 여러 가지가 클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도시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동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이동 과정이 대부분 뭐로 돼 있냐면 아까 말했던 차량이라든지 뭐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농산물의 거의 50% 60% 이상이 버려진다는 거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한 것만 모양이 이쁜 것만 먹기 때문에 대부분 5, 60%가 대부분 다 버려져요. 그러니까 그 버려지는 것들을 왜 사람들이 거기에는 이제 모른다고. 왜냐하면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그 현장에서 다 폐기가 되고 땅에 묻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실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식량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수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의 대부분은 요리가 되면서 다 잘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면서 뭐를 어떻게 하냐면 예쁜 것만 찾고 벌레 안 먹을 것만 찾고 보기 좋은 것만.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뭐냐면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포장에 필요한 것들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무슨 광고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전단지 찍고 무슨 찍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먹기 위한 뭐에서 소비되는 그런 것보다는 더 큰 것이 뭐냐면 그 부가적인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좀 더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네. 근데 그럼 잠깐만. 근데 이거 좀 그 주제가 아니 도시에서 왜 농업을 하냐, 농사를 하느냐가 이제 주제인데. 흘러가면서 봅시다. 아니 이게 지금 그게 핵심. 아니 그래서 근데 저도 그거를 도시에서 농업을 하는데 그것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당위성을 사실 지금 설명하는 하나의 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게,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은. 지금 답을 거의 다 얘기를 한 거 뻔하거든. 우리 환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이때까지 뭐 그날도 얘기했지만 탄소중 배출권부터 시작 다 있지만은 지금 얘기한 거는 바로 그 탄소 발자국을 최소한 식품을 먹는 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이룬 형은 어려워. 어떻게 해? 지금 포차여가지고 자꾸만 공부를 이제 하니까. 나갈 거야. 잠깐만 내가 어려워. 저기 하늘나무한테 더 쉬운 거 물어볼게. 그 나한테 풀리지 않는 숙제가 도시 농업하니까 나는 어떤 거를 또 이렇게 받아들이냐면 요새 우리 주말 농장 많이 하잖아. 주말 농장하고 도시 농업하고 어떻게 뭐가 다르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우선은 도시의 농업이라는 것 자체하고 주말 농장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뭐냐면 도시 농업보다 전문화된 분야. 그리고 내가 귀찮은 걸 좀 더 하는 분야. 무슨 얘기냐? 도시 농업은 진짜로 우리가 내가 하는 일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물 주는 거 싫어하고 잡초 뽑는 거 싫어하고 뭔가 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것을 내가 자동화 시켜주면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커서 한번 뜯어먹고 이거 다 떨어졌어요. 다 새로 해주세요 하면 다시 해주면 되는 거. 그게 요즘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미지가 도시농업이고 근데 주말 농장은 자기가 가서 물을 주고 자기가 비료도 주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쉽게 말하면 그 귀찮은 것을 좀 더 하는 사람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도시농업과 아까 농업의 중간에 어떻게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내가 희망사항으로 나는 언젠가 내 농장을 가질 거야. 절대 가진 않지만 그러는 하다 보니까 내가 귀찮은 것들을 하고 그 사람들은 그걸 하다 보니까 벌레도 아까 좀 지저분한 퇴비나 이런 것들도 내 손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면 그 단계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만큼 어떤 걱정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환경이 변하면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도시농업에 도시 아파트에 사는 아줌마들 입장에서는 벌레도 싫고 퇴비도 싫고 냄새 나는 것도 싫고 그냥 자기는 딱 뜯어먹고 난 친환경으로 살고 있어라는 것을 페이스북에 한번 딱 올리면 끝. 어떻게 보면 내 관점에서의 그거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이 그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내가 요거는 은하수한테 좀 물어볼게. 그 도시농업 하는데 우리가 어떤 아이러니 일이 생길 수 있냐면은 물 있잖아, 물 문제. 물 문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물을 줄까? 비가 오는 거에만 기다릴까? 가물 때는 도시 상수나 이런 걸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가장 여기에서도 핵심이고 우리도 고민이고 항상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수돗물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대부분. 왜냐하면 근데 수돗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독된 염소가 들어있는 소독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물한테도 좋지 않고 땅에도 좋지 않고 다 좋지 않은데 정말 뭐냐면 우리가 버려진 물을 정수로 해서 거기다 소독약을 타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깨끗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면 다시 똥물로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그렇게 똥물로 바꾸느냐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한번 사용하고 난 중수라는 개념 그런 것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최후의 방법 왜 최후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장 공간의 문제 때문에 하늘물이라는 것이 항상 접근성이 제일 없다는 거.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이게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려면 비용적인 측면 무슨 측면 이런 걸 다 떠나서 뭐냐면 내가 귀찮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가 틀었을 때 이거 물을 주고 싶으면 빗물이 나오고 딱 틀었을 때 내가 마시고 싶으면 수돗물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 요구하는 그 사항들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기 싫어하고 내가 귀찮은 거 싫어하고 어떤 것들을 분류하거나 내가 구별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까 도시농업에서 만약 도시농업에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까 주말 농장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빗물도 괜찮고 아까 말한 것처럼 퇴비도 내가 자연산 퇴비도 괜찮고 나 똥 싸도 괜찮아요 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농사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많은 양을 막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팔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50% 버리고 그 다음에 농약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물 사용 가만있어. 내가 한번 할게요. 지금 자꾸 이제 우리가 너무 그 정부나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개몽 단계라기보다도 아까 이윤수 대표가 우리 연합수 참 잘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그냥 농업이 아니라 하나의 그 꿈을 심는 거다. 녹색이라고 하는 부분. 자, 그렇다면 농업이라고 하는데 업이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라 봤을 때 업이 되는 게 아니고 농사꾼이 아니야. 농사를 하는 건 취미생활이다. 그러면 내가 만든 풀이 여기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내가 심은 게. 자, 그렇다면 질경이도 좋다 이거예요. 꼭 먹을 것이만이 아니고 질경이. 자, 질경이를 하면 참 이 조선민족이 하나 그 어려울 때도 질경이 깃발 비듯이 살아온 그 질경이. 자, 그러면서 내가 질경이를 키웠어. 자, 그렇다면 질경이란 뭐냐? 잔디밭에 질경이가 있으면 질경이를 잡초라고 해. 그러나 질경이 밭에 잔디가 있으면 잔디를 잡초라고 해. 자, 나는 질경이를 잡초가 아니고 화초로 키우겠어. 잡초는 화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심은 게 자라는 건 어떤 물을 주는지 모르겠다. 나는 생명을 키우는 것이요. 내 취미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든 그린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시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한번 본다. 도시를 도시라고 보지 말고 그림도자 볼시자 그림으로 본다 이미지. 아, 내가 만든 이런 나의 꿈이 여기서 우리 집안에 녹색이 이루어지는 그런 딱 이번엔 이거 아이비도 갖다가 심고 뭐도 심고 그러다가 애들 밥 먹는데 쌀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 벽시 좀 약간 심어볼까? 물에다 니까 싹이 나오네. 자, 이런 덩어리에서 취미생활이 가다 보니까 이왕이면 따먹을 수 있는 거 해볼까 하는 단계도 나올 수 있지 않는가.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내가 서울에서 사무실을 할 때에 테이블 유리판에 물 한 방울 안 나와요. 거기다가 감자를 반 잘라가지고서 키웠어.
그리고 밑에다 저기 감자를 올려놓고 나서 밑에다가 뭘 놨냐면 저기 휴지를 깔았어요. 티슈 쫙 깔아놓고 나서 물을 계속 주었어. 하다 보니까 이만큼 자라요. 그러면 진딧물이 막 나와. 그때 되면 사람들이 버려. 한 20, 30cm 자라면 진딧물이 나면 버리는데 난 안 버렸어. 이 진딧물을 갖다가 나비라고 봤다. 나 크게 내버려두자. 이만큼 커. 1m쯤 커가니까 손님들이 와서 이게 뭐요? 막 털어. 아, 요건 나비고 이게 제크의 콩나무야. 제크의 콩나무? 동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커. 계속 크다가 한 150cm 넘었어요. 이것 봐라. 그래서 기네스 옆에다가 전화를 했어. 혹시 이런 감자 줄기도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막 웃어. 또 미친놈 나왔군. 그 다 되면 연락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감자 감자가 아주 껍질만 남고 딱 했을 때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기네스북에 연락을 해서 와서 쟀는데 2m 25cm. 세계에서 가장 긴 감자 줄기. 자, 그럼 기네스 메달이 나온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취미로 하다 맨 처음에 재미로 시작하는 거야. 재미로 시작했다 취미가 되다가 야, 이렇게 하는 놈 없잖아. 내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잖아. 자, 결국에는 도시농업을 한다는 거는 이미지를 자기가 먼저 상상하고 있으면서 결국에 자기의 자존심을 살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 지금 그 은하수하고 하늘나무님은 도시 농사를 하는 거예요? 도시 농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개가 혼용이 되는데 둘 다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도시 농사라는 거는 취미라고 그랬잖아. 꿈을 꾼 거. 그걸 꿈을 꾸다가 보니까 이게 내 직업이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직업을 만든다고 그래. 창직.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우리 메이커 팀이라고 왔는데 이분들은 다 이제 근사한 직업이 돼 있는 그런 사업가로 발전했거든. 몇 년 사이에. 그게 뭐냐면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우리는 사람들이 욕구가 있으면 그걸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지. 꿈을 실현시키는 역할. 그게 우리들의 이제 도시 농업에서 직장으로 직업으로 발전하는 가장 근사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왜 도시 농업을 하는 거예요? 15초.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취미가 직업이 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럼요. 네, 근데 그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시농업을 제일 잘 선택했다. 이게 내 정답이라니까. 그러면 하늘나무는 왜 도시농업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재밌어서. 그거 즐거워서. 예. 아니 내가 지금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에 비하면 아직 어리지만 처음에 시작한 것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에 가서 경매 과정 제가 강의도 했었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돈을 벌었는데 재미가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내가 재밌는데 사실 이 재미가 돈이 될지는 몰랐는데 지금 돈이 돼서 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업이 됐는데 이걸 하면서 내가 밤을 새도 즐겁고 재밌어. 그렇게 행복한 일이 없으니까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말은 지금 사실은 하고 보니까 뭐 기후 얘기가 나온 거지. 사실은 핵심은 재미네. 엔조이. 재밌어야죠. 재미네. 무슨 아까 왜 거창하게 고상하게 기후 얘기가 나오고 그래. 근데 아니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뭐 학교에 우리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도시 농업하면은 우리한테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 모델이 쿠바 모델이야. 응? 그 쿠바 모델하고 우리 하고는 또 어떻게 틀려? 그러니까 쿠바 모델은 이제 먹고 생존을 위한 불가피하게 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금수 조치 때문에 어차피 수입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걸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도시농업의 발전 단계 중에서 1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거 생존의 역할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그 이후 단계가 보통 한 3만 불 정도를 보는데 3만 불이면 식용보다는 이제 화훼 쪽이나 어떤 이제 근사한 어떤 삶의 가치를 느끼는 그런 걸로 바뀐단 말이지. 선진국형 도시농업은 먹는 걸 많이 안 심어요. 그러니까 뭐 꽃이라든지 다년생이나 해서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 거지 생존의 어떤 그런 거는 단계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도시농업도 이미 우리가 3만 불 넘었고 이제 발전의 방향이 완전히 틀리고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나 지금 여기 들으면서 자꾸 이쪽에 들으니까 자꾸 생각이 많이 나는 게
그 아까 내가 도시 농업이라는 말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도시 농사라고 정도 했었는데 도시 농사를 하는 또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그런 사람들한테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대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업한다고 하는 거는 꼭 성직자가 아니고 교회를 짓는 사람 거기다 장의자를 납품하는 사람 다 교회 사업을 하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 도시농업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우리 집안 내에 정말 우리 그린을 많이 흡수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거기 필요한 소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납품도 하고 그럼 이제 업이 점점 새로 생기지. 이건 새로운 산업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되게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되게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왜 도시에서 농사를 해? 농업을 해?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끝!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누가 그걸 뭐라고 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체리야 그러면은 도시 농업을 하면은 그린 녹색이 많이 보일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그 서울의 아파트나 일반 그 경기도나 이쪽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실개천이 흐르잖아.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가 더 비싸. 그 보는 그 신미한적인 것 같고 마음도 여유도 있고 물소리 나고 그러는데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에서 그 제주도에서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만일에 제주시나 이런데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도 그런 녹화 쪽에 할 마음이 있는 거야? 제주도가 녹화스럽지만은 더 녹화가 된다면은 난 당연히 찬성을 해. 근데 그 녹화하는 과정이 환경을 오염시킨다. 반대로 그렇게 하면은 조금 생각을 해 볼만하고. 근데 나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내가 따먹을 수 있는 채소 등을 심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 예쁜 것을 심으면 그건 이제 조경으로까지 확대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궁금. 보통은 그렇게 이제 도시 녹화라 그래갖고 건축물을 그 계획하고 설계하면서부터 시공할 때 보면은 그 상부에다가 그런 부분을 많이 해. 그 뭐 학자들은 거기에 이제 빗물 뭐 저류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큰 부지 쪽에 녹지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도시 도시 적용인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은하수 형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건 나쁜 건가? 아니요. 도시 농업이라는 게 어디 한정돼서 뭐 원예라든지 채소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조경이라든지 요즘엔 양봉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동물 사육이라든지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굉장히 거시적인 걸로 이제 법제화도 돼 있고 거기 항목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 농업은 우리 삶의 자체다. 이렇게 보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생산해서 뭐 채소를 키우는 것도 도시농업이지만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로 퇴비를 만드는 것도 도시농업이고 우리가 가축을 사육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군뱅이라든지 뭐 동물 같은 거 조금 소동물 있잖아요. 그것도 도시농업의 하나의 방법이거든. 양봉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시농업이 뭐야 그럴 때 우리 삶에서 도시농업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없다. 문화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재밌게 노는데 이게 뭐냐면 복지가 될 수도 있고 교육도 될 수 있고 또 문화도 된단 말이죠. 이게 다 콘텐츠가 다 도시농업의 하나의 콘텐츠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으니까 내가 숨 쉬는 것도 도시농업이야. 하여튼 지금 여기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자꾸 따지는 거야. 도시농업이 뭐냐라는 거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란다 이쁘게 갖고 니까 그거 가지고 또 그 베란다 조경업 하는 사람이 또 먹고 살고. 자, 그렇게 되는 거지. 자기 좋아서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취미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이 되는 사람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쉽게 가자고. 자기 못한다고 자꾸 그걸 따지지 말고 그냥 도시농업이 뭔지 우리 묻지 말자고. 우리가 다만 그냥 해나가면서 아까도 뭐 물을 갖다 수돗물로 얘기하는데 그냥 허드렛 물로 베란다에다가 가다 보니까 뭐 감자가 자란 거예요. 근데 허드렛 물 좋잖아. 도시농업이 뭔지 물어보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 도시농부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서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꾸 농업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사실 우리 은하수님들이랑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도시농업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농업이라는 말 자체에 있는 어원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키워야 되고 먹어야 되는 것만 농업이고 그다음에 뭐 자꾸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용어가 해서 사람들한테 이게 도시 농업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다 포함한다는
용어가 하나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용어에 어떠지 뭐 그때 쓰면 되는데 결국에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꿈꾸거든. 자 베란다다 앞에다 또 밑에 아래층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꼭 전원 생활하는 것 같아. 안 나가고 싶은 거야. 이렇게 편리한데 어디 있어. 근데 저거 내가 심었거든. 너 어떻게 심는지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집은 전원 같아. 그냥 오히려 그런 쪽에서 그러면 저도 할게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을 이게 배 아프게 만드는 거 옆집보다 너무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맞아요. 피터팬님 말씀이 딱 맞는 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뭐 푸른 초원화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귀농한다, 귀촌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나는 내가 도시에서 귀촌하자 이런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옥상이라는 공간이 인공지방에서 다 안 쓰고 버려져 있잖아. 거기다가 예서 텃밭을 만들어서 정원을 꾸미면 내가 귀촌의 효과를 내 바로 지붕 위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 저 푸른 초원이 아니라 이 푸른 초원이 됐네. 그다음에 이제 옥상을 뚝 하다 보니까 다 있는데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였냐? 지붕이 또 아깝잖아. 그 지붕에다 프레임을 싸고 거기다가 또 막 만들었거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또 옆에 벽면이 생기네. 그 벽면에다가 또 쫙.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전부 다 푸른 초원으로 바뀌니까 거기에 수확량도 많이 나오고 또 그 관리하다 보니까 재미져 있잖아. 이게 바로 도시농업이라는 거지. 맞아. 은하수 형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너무 삭막하다 보니까 만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층간 소음들 아파트 같은 데도 있는데 만일에 아까 전에 피터팬 형님 집에 이렇게 꽃이 너무 이뻐서 너무 이쁜데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조그만 거 하나 실천하고 체리도 그것도 실천하고 하는데 그것도 뭐 하다가 좀 크게 하다가 냄새 나면 어떡할까 이거 퇴비 준다고 뭐 하다가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지 하고 그러면 너 어떡할 거야. 내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너희 집에 냄새가 나는 거야. 아이 저 인간 저거 진짜 무슨 내 똥을 어디다 싼 거야 막 이럴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해. 만약에 내가 그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상대방 또 농사를 취미로 지은다면은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라면은 그 퇴비 냄새, 거름 냄새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해. 물론 그런 거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냄새 안 나게끔 다 하기는 하지. 근데 보통 또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뭐 퇴비라고 하니까 냄새 난다고 하는데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그거는 아마 그 은하수 형하고 그 하늘나무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형은 이전 생각 어떻게 생각해? 관점에서 내가 또 까칠하게 비판하는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 다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물 하수 제이용 장려 정책을 많이 폈어. 장려 정책을 많이 펴가지고 이게 농업 용도도 사용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물을 썼을 때 식용 작물하고 관상용 작물, 식용 작물에는 잔류 유해 물질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그리고 거기서 농산물이 생산되면 국립농산물 그 시험관리원 거기에 또 그 검사를 하잖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얘기를 왜 다시 하냐면은 도시 농업에서 우리의 가장 큰 장애는 물이야, 그렇지? 그 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이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시 농업하고 주말 농장 한다고 그러는데 기껏 비싼 그 수도 틀어가지고 물 준다. 그렇게 비판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감내하고 갈 거야? 그건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고민하는 거에서 전부냐 먼저 쓰자. 뭐냐면 떨어지는 빗물 모아서 쓰고 부족할 때 빗물 쓴다. 수돗물 쓴다. 이래가지고 내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다가 텃밭을 많이 만드는 운동을 하는데 규모가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반드시 들어가는 게 빗물 모으는 거. 그걸 모으면은 바깥에 모으면 공간이 차지하니까 땅을 파는 거야. 그래서 지하에다가 한 20톤 정도 빗물 탱크를 묻고 아파트 그 지붕에서 떨어지게끔 만들어. 그럼 20톤이 빗물이 차잖아. 그거 쭉 쓰다 보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수도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럼 주민들이 쓸 때는 이게 빗물인지 수돗물인지 몰라. 먼저 빗물을 다 쓴 다음에 부족하면 자연히 그냥 수돗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몇 군데 했는데 그 논도 만들었단 말이야. 아까 김제평화 얘기했는데 우리 나도 김제평야가 있어. 그래도 아주 굉장히 푸르게 지금 이제 뭐 벼도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10월 29일 날 이제 벼베기 행사를 할 거거든. 근사하게. 그래서 한 12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서 나온 생산물로 떡을 다 해서 돌리려고 그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기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아무리 커봐야 그거 얼마나 되겠어. 그 김제평야에서. 근데 나오는 게 거기서 예를 들어서 20kg가 쌀이 나왔다. 그럼 200kg의 쌀을 사가지고
220kg를 만들어 가지고 떡을 돌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떡은 여러분들이 키운 쌀로 떡을 만들어서 돌립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200kg는 사왔잖아. 그래도 내가 20kg가 쌀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인정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미지야. 그래서 이게 어떤 가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시에서 밭작물뿐만 아니고 논에서 나온 벼까지 수확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운동. 이게 바로 도시 농업의 기가 막힌 운동이라 이거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은 게 20kg인데 200kg를 만드는 법이. 그럼요. 그거 우리가 만든 거 조금 섞으면 돼요. 붕어빵에 붕어 없고 게맛살에 게 없어. 괜찮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가 결국에는 하느냐 안 하느냐. 아까도 어떤 비판 걱정하고 했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비판만 해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할 거거든. 가르쳐줘도 안 할 거거든. 문제만 일하기 싫은 놈이 이유가 많아. 일 못하면 핑계가 많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일하는 사람은 비판받게 돼 있어. 비판받기 싫으면 안 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일단 욕을 먹든 뭐든 그것이 내가 좋은 것이 남들도 좀 따라하고 싶을 정도까지 든다 그러면은 못하는 사람이 욕 먹는 건 괜찮아요. 그 욕도 아니야. 네, 아까 저기 물 쓰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수덮밭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한 28,000평형대. 뭐 크진 않아. 근데 뭐 그 정도는 엄청 있어야 큰 거지. 그 정도는 있어야 뭐 땅을 뭐 한다고 하지. 근데 스케일들이 크시네. 불암산 자락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계곡이 이렇게 실개천이 있는데 비가 오면은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물이 안 흘러. 그러면 이 물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은 무슨 물이야? 그걸 보고 빗물이라고 그래. 근데 남들은 보면 계곡물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하늘물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건 뭐냐면 집수 면적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보통 보면 지붕이라는 면적에서 물 받는 것을 그냥 우리는 보통 빗물을 받는 방법이다 그러는데 지구에 내리는 모든 물들이 다 빗물인데 위에서 받아서 밑에서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계곡도 위에 계곡에서 받아서 밑에 계곡에 쓰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빨대를 꽂았어. 그래서 통에다가 위에서부터 물통을 2톤, 5톤짜리 쭉 해가지고 한 15개 정도 물통에서 50톤을 동시에 받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곳에 써. 근데 이 물은 그 평상시에는 안 쓰고 있다가 진짜 물이 감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딱 쓰는 그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이 천수떡밭은 어떤 물로 써요? 그럼 하늘물로 써요. 딱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얼마나 문화가 있는 곳. 그런 거죠. 우리 발사기지가 어디요? 아유, 그게 당연히 탐나라 공화국이죠. 물 얘기가 사실 나와서 그런데 아까 아파트에 계곡이 흐르고 근데 그 물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돗물을 받아다가 해서 계속 돌리는 구조로 만드는데 인공하천 구조. 인공하천 구조인데 사실은 내가 요즘에 최근에 작년에랑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뭘 해봤냐면 정수기 물을 특히나 역삼적 정수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80%의 학생이 역삼적 정수기에서 물을 1리터를 마시면 몇 리터의 물을 버릴까? 혹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몇 리터쯤 버릴까? 그거를 정수하기 위해서 물을 버리는 물이 있어요. 그 회수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몇 프로지 그게? 그 원수 농도에 따라도 많이 틀려지긴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려운 말이 되는 거고 실제로 테스트해 보니까 5리터에서 8리터의 물을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버리냐? 하수구에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정수기 옆에가 쫄쫄쫄해갖고 싱크대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자꾸 흐른다고 아줌마들이 뭐라고 하니까 요즘엔 설치한 하수구에 딱 박아버려. 자 그러면 하루에 20리터의 물을 마신다 그러면 어떻게 20리터나 마셔라고 하지만 요즘은 그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 과일도 씻고 뭣도 하기 때문에 20리터가 평균량인데 그러면 5배만 버렸을 때 아까 1리터는 또 50보면은 하루 몇 리터? 100리터의 물을 버리는데 그게 아파트 한 동이면 몇 리터? 아까 거기 계곡물을 거기서 흘리는 물만 흘려도 정수기에서 버리는 물은 절대 더러운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만 흘려도 어떻게 계곡물이 흘러 아파트에.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걸 다 버리고 있어. 그걸 하수구로 버리고 깨끗한 물을. 또 우리 에어컨 각 방에 있는 조그만 4평짜리에서 하루에 나오는 물을 우리가 해보니까 더운 여름날에 하루 20리터 물이 나와. 맞아. 그럼 아파트 한 동이면은 몇 리터의 물이 나오고 그것이 한 달이면은 그 많은 물들을 우리는 갖다가 하수구로 해서 빨리 버려갖고 더러운 물 만든 다음에 저기 바다로 빨리빨리 버리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일부만 우리가 가져오면 도시에 가로수다 물 줄 필요 없고 아파트 아니 뭐 쉽게 말하면 관공서 앞에 있는
그 정원에다가는 거기서 나오는 에어컨 버리는 물하고 정수기 버리는 물만 해도 계곡 만들 수 있다. 근데 그런 물들을 우리가 버리고 또 수돗물을 쓰고 그리고 또 하는 물도 받아 써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그냥 생각을 하면 아까 농업에서 가장 필요한 물을 그리고 깨끗한 물을 정수기 아까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 더러운 물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 증류수 공기의 응축수이기 때문에 조금 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지만 식물을 줄여서 그걸로 인해서 뭐 무슨 뭐 검출되거나 할 염려는 전혀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만 조금 전환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한 자원이 널려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를 쓰고 아까 여러 가지를 다 버려가면서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그 개념을 좀 바꾸면 아까 말했던 농업이 아니라 너비란 데서 빼고 거기서 그냥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버려지는 걸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관점만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러니까 내가 물장사를 좀 오래 해가지고 그 관점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에어컨 그 응축수 얘기했잖아. 그게 실제 사례가 있어. 작년에 우리 한국 물포럼에서 월드 워터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물 문제 해결 그 솔루션을 받아요. 거기에서 이제 경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도에서 그 한 교수가 그 제안을 했어. 그 인도가 굉장히 더운 나라니까 에어컨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 물도 없고 그러니까 에어컨 응축수들을 모아서 물을 사용하는 그 시스템 그 제안을 해가지고 상을 받았어.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물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지하철이야. 지하철은 지하수 배수를 계속 해야 되거든. 거기서 나오는 지하수 양들이 굉장히 많이 엄청나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 물 문제는 네트워킹이야. 그 관로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현장까지 갖다 줄 건가. 중요한 그런 거지. 부분들이 사실은 도시 농업을 하더라도 입지 어떻게 최적의 입지를 찾아내서 같이 결부시킬 건가 하는 게 가장 핵심. 형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체리야 이 생각을 해봤다. 자 하늘나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자 버려지는 거 에어컨 응축수 그 다음에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자 이제 하수도로 가. 그거 하수도에서 나와서 고물 받아가지고 식물 주고 토마토 있는 데다 주면 너 그거 생각적으로 했을 때 그거 먹겠냐? 하수국물로 해서 들어갔을 때 그 물로 줬다라고 생각하면 넌 어때? 나도 예전에 그 농사 취미로 사실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할 때 뭐 이제 우리 그 대표님 피터팬 오빠가 심지어 그냥 우리가 똥을 싸서 그거를 줘도 된다고 했어. 근데 나는 문득 그 똥에 뭔가 이제 벌레도 많을 것 같고 세균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똥을 줘서 이걸 내가 따먹는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거랑 같은 이치일 것 같아. 그렇지, 맞아. 그러면은 아까 전에 또 얘기했지만은 이쿤이 형이 이제 뭐 얘기하다시피 관로나 이런 게 또 생기면 또 이제 설비업자가 되니까 그 하수구에 버리는 게 아니라 하수구 옆에 또 다른 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계획 단계부터 상상은 좋긴 하지만 공학자들이나 일반 설계하는 사람들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민원 나오거든. 고이면은 또 냄새 나고 곰팡이 쓰고 벽에 뭐 나오고 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상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 물 얘기하니까 아까 내가 지하철에 지하수 그 용수 얘기했잖아. 어디 서울에 어디 지하철인가 그 뭐 스마트팜 비슷하게 해놨잖아. 어? 사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도 내가 하늘나무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제 도시형 그 수직형 빌딩 그 공장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 도시농업 여기에 관계 설정이 어떻게 돼? 근데 사실 스마트팜은 사실은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절대 될 수 없는 왜냐하면 들어가는 자원이 너무 많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들이 우리가 차라리 햇볕에서 그냥 일부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태도 안 좋지만 그리고 거기서 나오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사실 볼 수도 없는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자원이 너무 거기에 광 LED 쓰고 뭐 물 넣어야 되고 그거를 순환시키고 냉각하고 그 과정들이 사실은 스마트팜은 그 좋은 관점이라고 좋은 관점을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요즘에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면 스마트팜이 아니라 어시스트팜을 하자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팜은 스마트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사람 필요 없고 고용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계 공장처럼 돌리면 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어떤 일정한 포장과 뭐와 이걸 다 갖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힘들게 해야 되는 물 주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자동화를 시켜놓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가서 해주는 그래서 어시스트팜 같은 걸 하자라는 개념으로 하는데 그걸 할 때 아까 지하철에서 LED 켜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 없이 사실 요즘에 광 튜브 같은 거 만들어서 햇볕 끌어들여갖고 하면은
그 LED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물들 같은 경우 아까 그 지하수 그거를 아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정수 과정을 한번 살짝 거쳐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뭘 하는 거냐면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켜서 이게 더러운 게 아니고 사실은 농장 가보면 설마 이런 데서 키우는 걸 우리가 먹어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도시농업에서 하는 것이 훨씬 깨끗한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설명할 필요 없이 이해를 시켜주는 어떤 우리 정책적인 게 되면 좋긴데 아니 그런 것들을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설득해 나가는 게 어떨까? 자, 주인장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아까 그 에어컨 물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차가웠던 물이잖아요. 그게 괜찮나요? 지금 제가 그건 차가웠던 물 개념 아니야? 얼음도 넣어요, 얼음도. 그거는 차가웠지 않았고 그것을 그 나오는 순간 잠깐 차갑긴 하지만 그 물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지금 내가 3년째 4년째구나 4년째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각 집에서 나오는 에어컨 물도 다 모아다가 통에다 받아갖고 지금 그 우리 앞에 있는 그 화단에다가 물을 주고 있는데 여름 동안에 물을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말 그대로 가뭄에 재작년에 진짜 가뭄 심했을 때 한 번만 딱 줬는데 그거 이엔 물 줄 필요가 없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물의 양이 생각으로 많다 보니까 그 주변에 뭐가 되면 약간 냉각 효과 그 주변이 젖어가면서 냉각 효과까지 생겨서 근데 거기 사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왜 물을 안 줘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여기 물이 나오잖아요 얘기하는데 여기 똑똑똑 떨어지고 이게 물이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그 20리터짜리 물탱크를 하나 딱 놔두고선 갖다 받았더니 하루 만에 그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물량이 하는데 그 물이 수돗물보다 훨씬 나은 이유가 첫째 소독물이 아니라는 거 염소나 불소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 두 번째로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에 좀 공기 중에 들어가 있는 먼지나 이런 건 들어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식물한테는 양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는 훨씬 더 낫지 않았을 본데 그러니까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재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재미 차원이 아니라 공익적인 이익이 굉장히 많네. 그러니까 이거는 재미 삼아서 하면서 끝나는 일이 되면 안 되겠네. 우선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재미 단계에서 전문적인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다른 데까지 전파할 수 있는 여력과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란 말이지. 그랬을 때 좀 국가적인 것도 생각하고 또 뭐 도시농업 네트워크 것도 만들어서 다른 데도 이거 전파를 시키자. 좋다. 이거 하는 단계이고. 자, 이걸 보는 분들, 이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은 난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연대도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땅도 없고. 했을 때 그냥 이 버리는 물 한 방울 갖다 화분에다 조금에다 이렇게 한번 부어보자. 씨알을 놨더니 싹이 나온 거야. 또 나왔네. 자, 한 단계 한 단계 한번 해보는 부분으로 가지. 너무 거룩하게 이것을 갖다 민족과 자유와 무슨 뭐 어떻고 뭐 지구의 어떻고 할까지 얘기 없다. 더구나 탄소까지 갈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너무 처음에 무거웠어. 그래서 오히려 탄소를 얘기해야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그러지. 그래서 자기가 키우다 보니까 전에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조화를 사다 놨는데 그걸 치워버리는 거야. 야, 이게 낫다. 그럼 1차 성공한 거지. 그럼 그렇게 해서 단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엄마 나도 해볼게. 나 이거 키우면 안 돼? 그래. 자, 수박을 먹었어. 사다 먹었어. 한번 놔봤어. 싹이 나오네. 먹고 나서 참외도 싹이 나오네. 이거 봐. 또 미나리를 사다가 갖다 뿌리 있는 걸 갖다가 한번 심어놨어. 싹 나오네. 이 허들에 물 줬어.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자, 식물을 키우는데 수돗물보다는 우리 저 설거지물이 더 영양분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거지. 그게 더러운 물이거든. 그래서 아까 무슨 찝찝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자, 돼지 우리 들어가 본 사람이 돼지고기 왜 잘 맛있게 먹냐 이거. 돼지 냄새가 얼마나 심한데. 그거 지금 우리 피터팬 형님이 좀 얘기하는 거 보면 딱 동감하는 게 내가 10년 전에 이제 옥상이 이제 하나 생겼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뭘 심어봤는데 잘 안 돼. 궁금하잖아. 그래서 배우고 싶어서 도시농업이라는 게 뭐지 하고 들어가 봐서 그때 지금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거거든. 욕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욕구에 의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이제 이거 가봤는데 이게 괜찮더라 이거야. 이거 취미가 업이 괜찮다. 되네. 네, 그래서 그때 처음 할 때 옥상이 많이 벼 있으니까 여기다가 푸르게 만들고 싶은데 조경하려면 비싸잖아. 돈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그냥 스티로폼에다 흙 담아가지고 씨 뿌리면은 잘 나는 게 이게 도시농업이란 말이야.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거든. 아까 이제 좀 어려운 얘기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물을 우리가 모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학교 같은 데 있잖아. 그러면 거기가 에어컨이 이제 집중식이 돼 있다면 그 물이 한 군데서 막 나와요. 그거를 빗물통이 있는데 우리가 빗물이라는 게 항상 물이 비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빗물통에 물통은 항상 비어 있는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연결을 시켜 놓는 거지. 그 통하고 그러면 그 빗물통 빈통이 효율성을 높여서 우리가 물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에어컨 정수기의 응축수를 그 빗물통하고 연결시키고 그러면 그 물이 차면 우리가 그걸로 채수 화초 같은 거 쓸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네트워킹의 가장 중요한 이거 활동 중에 하나 이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지하철을 한 이유가 우리가 어떤 뭐 사업을 할 때 지하철 근처에서 가까운데 기왕이면은 그런데 도시농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은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많잖아. 그리고 거기에 학교라든지 빌딩, 에어컨, 응식수를 같이 할 수 있다. 딱 결합시켜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아까 물이 나온 것을 가지고 어디로 멀리 자꾸 보내야 된다는 관점을 자꾸 그러니까 버려야 그것 되고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것을 또 무슨 100원에 해야 된다는 관점을 버려서 그게 아니라 이것도 로컬 현장에서 로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내가 한 것을 거기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서 이 건물에서 나온 물을 갖다가 저기 멀리 버릴 생각하지 말고 도시농업 뭐 한 대 또 어디 버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앞에 화단 그리고 가로수에다가 물을 주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건물에서 나오는 물을 거기다 뿌려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잘 자라면은 그 주변에다가 화단 한두 개 더 넣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고 거기도 그래도 남아 돈다. 서울시청 같은 게 남아 돌 건데 그러면은 그거 하면 되고 아까 지하철에 나온 물도 그 주변에다가 그냥 화단들 쫙 늘어놓고 물 엄청나게 큰 양이야. 엄청나게 큰 양. 그러니까 이게들이 전부 다 보면은 대부분의 그 하늘나무하고 은하수 형님 얘기하시고 또 피터팬 형님 얘기하시는 거에 가장 주안점을 보면은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킨 게 아니라 이해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시민 교육이라는 게 시민 환경 교육, 환경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지구에 살아가는 그 교육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알기는 해. 알기는 알고 그거는 옛날부터 여기 텀나라 공화국의 책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한번 봤는데 1900년도에 나온 책들을 봤는데 거기서 똑같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해야 되고 뭐 지역 거버넌스니 뭐 거기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 어떻게 하고 올바른 인식하고 물 절약하고 뭐 이런 내용이 지금도 똑같이 나와 있던데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그런 교육들을 받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가정과 대중매체나 이런 데서도 교육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리야 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라는 거를 따로 그 학교 다닐 때는 뭐 이렇게 또 받아본 적이 있어? 이제 곧 뭐 가정을 꾸리고 그럴 거 아니야 너 나중에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어? 아니면 뭐 동사무소든지 아니, 동사무소가 아니지 행정 동생다 뭐 이런 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본 적은 있었어? 사실 농업에 대해서는 단어만 들어도 가장 좀 어렵고 좀 먼 느낌이야. 그래서 나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그 종족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 사람한테서 사람이 나오고 말한테서 말이 나오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걸 20살 너무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이제 개념도 없을 뿐더러 과연 학교에서 배웠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 그 텃밭 같이 가서 고구마 캐는 거 그게 가장 쉽게 접근하고 배웠던 교육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맞아. 그거는 피터팬 형이 얘기했지. 자 오늘 이렇게 도시순환, 도시농업, 그다음에 도시농사 많이 했죠. 자 그다음엔 어떻게? 이건 나가면 끝이야.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나도 걱정스럽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기본적인 생각에서는 교육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런 교육 자원의 뭐 이용이라든지 자원의 재이용이라든지 물의 아낌이라든지 이런 거 방송이나 이런 걸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은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 하나 둘까? 학교 교육에? 학교 교육에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텃밭에 직접 나가서 뭐 주말이라든지 오후 시간이라든지 직접 참여해 보는 게 가장 크게 와닿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30살이 넘어서 이런 농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나 30살이야.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로컬에서 쉽게 친환경적인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잘 접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자주 접한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관심 있으면 또 유튜브를 찾아볼 수가 있고 교육적인 게 아니더라도 뭐 요즘 흔히 하는 뭐 백종원 아저씨가 나와서 어떤 뭐 못난이 감자 아니면 뭐 팔리지 않았던 채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은 우리도 자연스럽게 채소 뭐 이런 농사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이거 지금 이제 거의 1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또 내일도 또 도시 내일 또 하지? 공사 2부. 얘기하니까 네, 한마디만 할게요. 어, 이게 얘기를 하고 나면 또 끝이거든. 아까도 이렇게 다 끝인데 짱황. 말이 너무 많아. 일단 요거 끝나고 뭐 하나씩 심어보고 지난번에 5월 달인가에 우리 은하수가 올 때 고구마 줄기 갖고 왔지. 갖고 도시에서 갖고 왔다. 서울서 오면서 갖고 왔어. 그걸 바로 심었어. 지금 가면 오늘 고구마 이런 거 캘 수 있을 거예요. 심어 놓으면은 잘한단 말이야. 일단은 해보고 뭐라든지 한번 해보고 집에서 수박 먹다가 한번 저질러보고. 박아놓고 그래서 투석문으로 돌 던져놓고 길 물어봐라.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할 것이지 도시농업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필요성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맞아. 일단은 질러놓고 질르려면 사실 궁직통이야.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인데 안 필요하거든. 그러나 재미삼아 하는 거는 죽으면 걸음하고 살면 키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여기 체리도 여기 와서 쭉 가면서 콩을 심었어요. 어떻게 심었냐면 콩밭을 만들어서 콩을 두 가지 콩을 심었어. 완두콩을 심고 땅에다 땅콩을 심었어. 땅콩 죽었어. 죽어도 콩밭이야. 콩을 심었으니까 땅콩 하늘콩 그렇잖아. 근데 나는 사실 내가 땅콩을 죽인 이유가 사실 땅콩이 땅에서 자라는지 몰랐어. 땅을 파야 땅콩이 나오는지 몰랐어. 완두콩은 이렇게 솟았잖아. 그러니까 새싹이 안 나서 그냥 죽은 줄 알았지. 그래서 땅콩 농사를 망친 것 같아. 줄긴 있어. 그랬나? 고구마 캐러 갑시다. 네. 예, 뭐 도시에서 고구마. 우리 또 은하수 형님이 또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도시농업이라는 단어를 주제를 갖고 제주 우리 탐나라 공화국에서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우리 피터팬 형님의 그 사상이 내가 이제 흠모가 돼가지고 늘 여기 올해 4번 왔거든 여기 4번째야. 근데 앞으로 또 한 번 더 올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좋아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 고향 같은 곳이거든. 그래서 같이 만들어 간다는 그런 철학. 그리고 이제 아까 형님 얘기한 대로 돌 던지고 길을 묻다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일단 시작해봐. 뭐 교육이 뭐냐 몰라서 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안 하잖아. 지금은 머리로만 하지 몸이나 그 행동으로 하는 게 없으니까 도시농업은 뭐냐면 머리보다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게 도시농업이다. 난 이렇게 봐. 자, 사지가 바빠야 되네. 사지가. 그러면 뭐 오늘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주인장이 탄탄포차 주인장이 오늘 차린 그 메뉴를 아주 요리를 잘 드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일단 제 요리에 대한 그 정답을 오늘 얻었어요. 재밌어야 된다. 그럼. 예, 재밌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참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출연해주신 멀리서 서울에서 지금 3,000명 넘은 확진자 가운데서도 뚫고 제주까지 오신 그 두 분, 노원 도시 농업 네트워크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탄탄포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몰라, 방송을. 다시 시작. 재밌다. 네, 감사합니다. 저